지금 T4 설계했고 건설사가 작년 말에 선정이 됐는데요. 설계할 때 이때는요, 처음에는 이때는 문전박대 당했다 그랬죠. 이때도 겨우 넣었어요. 시범적으로 겨우 넣었어요. 근데 T4 때는 어떻게 했냐? 너네 마음대로 해. 이때는요, KS 자재 규격에 맞춰서 자재하라고 그걸 시공하라고 해서 저희 임의대로 자재 선정도 못했고 각종 서름 당하면서 공사했습니다. 이번 T4 때는요, 누가 그래? 누가 그랬어? 자기네 그래놓고 누가 그랬어? 또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설계해서 이때는 KS 기준에 맞추느라고 힘들었다면 지금은 저희 RDG, 에코에너지 RDG의 스펙대로 다 설계가 됐어요. 뭐 크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면적보다는 두세 배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합동조사 했죠. 인천공항공사, 관리공단, 그 다음에 설계했던 곳, 공사했던 곳, TEB했던 곳 다 했어요. 난방 때는 당연히 바닥에서 난방하는 대공간에서 하는 게 쾌적한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냉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냉방은 왜? 그랬더니 다른 데에 비해서 디퓨저도 별로 없고 그런데 원인하고 찾아볼 복상 난방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디퓨저도 많이 안 넣고 공기도 밀집해서 넣지 않았는데 여기가 제일 쾌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보시면 노인분들이 전철 타고 와서 여기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까먹고 간다는 거죠. 왜? 더 넓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공조 비용을 많이 들였던 체크인 라운지는 어딘 더 시원하고 어딘 더워. 이게 디퓨저로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거든요. 그러면 그 공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골고루 시원하거나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안 그렇다는 거죠. 냉방 한 듯, 안 한 듯, 난방 한 듯, 난방 안 한 듯. 그냥 제일 지낼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굳이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쉬었다 가는 거죠. 이런 위에서 천창을 통해서 햇볕이 내리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충분한 냉방을 한다. 여기 디퓨저 안 보이죠? 네. 없는 건 아닙니다. 숨겨놓긴 했는데 일반적인 다른 데에 비해서 디퓨저가 공항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여기 제가 여기다 공항에 일반적인 공항에 그 사진을 안 넣었는데 공항에 가보시면 엄청난 디퓨저들이 빡빡빡 뚫려 있어요. 그것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재밌는 거죠. 여기 그냥 내버려 뒀는데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관리하고 다니는 그 체크인 라운지는 덥네 춥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내버려 둬도 쾌적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사용 방법도 더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크인 라운지 여기는 못 넣었어요. 여기에 여기 집어넣는데 한번 나중에 해외여행 가실 일 있으면 전철 타고 쭉 가면 T2 대한항공 타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T4 요만큼만 돼 있는데요. 이쪽 이렇게 해서 얘네가 한 두세 배 정도 면적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대공간에 저희 복생난방이 또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재구매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재구매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락 가먹어야겠다. 네. 대부분 보면요, 이런 업무 빌딩 이런 데 보이는가 하면,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대공간이에요. 이렇게 뭐 주택, 고급주택에도 가능하지만 이런 데가 다 대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사난방의 실적의 90%는 로비 대공간이다. 잘 해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쪽보다는 대공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잘 영업이 안 됩니다. 아쉬운 곳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오피스는요, 솔직히 높아봤자 뭐 3m고요 공조기를 해도 빡빡하게 때려놓으면 뭐 에어컨은 불쾌하지만 공조기는 가능합니다. 뭐 공간 구성이 가능해요. 근데 대공간은요, 공조기를 아무리 밀어넣어도 어려워요. 공기가 뜨기 때문에. 공기가 밀도차 때문에 뜨는데 몇 도부터 뜨냐면요, 24, 5도부터 뜹니다. 그럼 우리 실내 온도 여름철에 몇 도를 얘기하면 26도 하거든요. 26도는 덥다 보니까 24, 5도 맞춰놓는데 그때 되면 밀도처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조가 안 돼요. 근데 겨울철에는 어떠냐? 열심히 20도밖에 안 되니까 안 뜨겠지만 바람이 온도가 한 30도 정도 돼요. 30도에서 30도 초반 정도 바람 부니까 얘네 자체가 밀도가 높아서 불어서 내려오기도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이 잘 안 되고 얼굴은 화상 씻어놓고 막 불어도 얼굴은 화상 떠나고 발은 시려운 이유가
내려오다가 밀도가 그냥 뜨는 거지. 뜨거운 공기니까. 근데 여름철에는 24도 맞춰놓으면 여기 맞춰놨지만 공기는 뜬다. 뜨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뜨는 공기를 우리가 바닥 온도를 한 20도에서 22도로 저희가 식혀놓습니다.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만져보면 그냥 시원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공기가 안 떠요. 아까 24도 이게 아니거든요. 20도에서 22도 표면 해놓으면 이 근처의 공기들이 뜨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공기를 냉기류가 나오는 것들을 쫙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냉방부하고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녹화도 하니까 뭐 필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런 장점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저는 결코 가서 시스템을 뭐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점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쉬우면 써라 이거죠. 그래서 복사냉난방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복사냉난방의 정의입니다. 빨리 갈게요, 여러분. 천장, 벽, 바닥에 설치된 복사 패널을 이용한 복사열과 자연대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연대류인데 우리나라는 자연대류만은 좀 어려운 게 습하기 때문에 제습, 환기에 따른 그런 기류가 좀 필요합니다. 다른 유럽이나 그 북반구 미주 지역 이런 데보다는 공기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비율이 이런데 이 복사열의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 복사냉난방이라고 슈렛 기준에 되어 있어요. 이 PT가 그 작성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2000년대 중반 때인데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슈렛 기준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공조 우리 편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도 이번 맨 마지막 3판 작년에 나왔죠. 거기에는 복사냉난방에서 페이지를 많이 늘려줬어요. 예전에 편람은 요만큼 있었어요. 요만큼. 근데 지금은 몇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복사냉난방을 실어줬다. 바로 우리 그 삼양시스템 그룹 내에서 쌤의 대표이사셨고 우리 에어커 에너다이밍 복사냉난방을 하도 초기 세팅을 해주신 정원호 대표님이 그 편찬 위원이었는데 많이 양을 늘려주셨어요. 물론 에코 에너다이밍 홍보자는 아닙니다. 다른 회사의 자료들도 이렇게 넣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페이지에서 3분의 1 페이지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서 3분의 1입니다. 전체 8분의 1이 아니라 반으로 나눠서 이 3분의 1이었던 양이 몇 장으로 넘어갈 만큼 이제는 인식이 달라졌다. 특징은요. 일단 쾌적합니다. 돈 따지고 에너지 따지고 하기 전에 일단 복사냉난방은 쾌적합니다. 고급 시스템입니다. 실내 온도 분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있죠. 어디는 덥고 어디는 춥고 그러지 않고요. 난방이든 냉방이든 고른 온도 분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실내 안에 바람 많이 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들다가 딱 멈추면요. 컴퓨터에 팬 소음이 가장 거슬리는 소음이 됩니다. 실제로 에어컨 있는 곳에서 어때요? 에어컨이 가장 거슬리는 소음이 될 겁니다. 계셔보시면 알 거예요. 쉬 이런 소리가 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쓴 환경에서는요. 45dB 이하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복사냉난방을 적용하면 물론 이제 복사냉난방에서도 워낙 뭐 제습부가 크고 그 다음에 뭐 면적이 얼마 안 돼가지고 공기를 많이 쓰게 되면 점점 소음이 올라가겠지만 복사냉난방에서는 뭐 조용한 시간에 뭐 25 이거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소음이 30이면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암소음이 20이면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암소음을 해치지 않는 조용한 실내 환경.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타이어 R&D 센터가 있어요. 대전에 거기가 뭐 세계적으로 뭐 랜드마크적인 그 타이어 연구소다 이렇게 하면서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최저소음 연구소 국내 연구소 중에 최저소음 인증을 받았어요. 왜? 복사냉난방 주로 해놓고. 그래서 최저소음 인증. 그래서 그만큼 조용한 실내 환경도 중요합니다. 최고의 실내 공기 IAQ를 유지하는데 물론 분진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곳에서는 환기량이 많을수록 이 실내 공기질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최고의 실내 공기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덕트예요. 보통 7, 8년 된 정도 된 덕트만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요. 곰팡이랑 먼지가 뒤엉킨 겁니다. 달라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보시면 사람들이 기어다니는데요. 그런 덕트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기어다닐 수도 없고요.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덕트는 시공하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피스를 찌릅니다. 사람이 기어다니면 피바다가 됩니다. 근데 피스를 찔렀기 때문에 먼지나 곰팡이가 거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아무리 맨들맨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들러붙기 시작해요. 그럼 청소할 수 있는 거는 메인 덕트는 청소가 가능한데 나머지 지득한 덕트는 로봇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청소가 안 됩니다. 식빌딩 증후군이라고요. 식빌딩 증후군. 아파요. 빌딩 안에 들어가면 아픈 겁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해서 빌딩을 꽉꽉 막아놓습니다. 여기서 공조도 잘할 거고 냉난방도 잘할 거고 모든 것을 이 안에서 최첨단 시설로 건물을 관리하겠다.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그게 9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시내에 있는 우리나라 시내에 있는 그다음 일본의 그 기라성 같은 시내에 있는 실내 셀러리맨들이 화이트 칼라들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 병명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뭐 컨디션도 안 좋고 그 병명을 지정할 수가 없어서 식빌딩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근무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환기 제대로 안 하죠. 에너지 절약 때문에 환기 안 합니다. 그냥 냉난방만 합니다. 창문 안 열어놔요. 그리고 오래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바람구멍들이 이렇게 오염돼 있어요. 에어컨에서요, 적어도 9가지에서 12가지 세균이 그 냉각 핀에서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복사냉난방이 좋은 개항상 나온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스타벅스에서 난리 났었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근무하는 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 왜? 에어컨 때문에. 냉난방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죄는 아니에요. 거기에 필터 있고요. 핀이 있는데 붙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눠 마시는 거죠.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나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대부분 냉방을 위해서, 난방을 위해서는 천장과 바닥을 하고 환기와 제습을 위해서만 최소한의 덕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 공간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당연히 환기 많이 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거주 공간에서는 충분한 환기, 문제없는 환기만 하고 나머지 냉난방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기류에 대한 불쾌감, 높은 열쾌적성, 실내 공기 질등으로 아주 좋은 환경,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에어컨 하면 뭐가 있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냉방기 이런 거. 그렇죠. 없어요. 선풍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에게는 에어컨 말고는 없어? 저렇게. 그래서 지금 자생한방병원 이사장님이 3번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3번째, 4번째 프로젝트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생한방병원 제1기획 VVVIP룸을 꾸며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복사냉난방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별관에다 자기 집무실에다 꾸며놨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방병원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자생한방병원 이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은 치료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기관지는 치료 못해요. 그 가족이 다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에 집을 짓습니다. 내가 여기서 2년 살아보니까 기관지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족들의 기관지가 다 안 좋으니까 집에다 놓고 메디컬 센터에다 또 동시에 2개 프로젝트가 발생할 정도로 이 공기 질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쓰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계속 홍보를 하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하이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쓸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쓴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부채질하던 데서 선풍기 사용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전기가 부채질하는 데인데 전기를 써가지고 선풍기 쓰다가요 에어컨 놨을 때요 그건 특권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아파트가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요. 천장에다가 딱 해가지고 해요. 거기까지 시간이 처음에 부채에서 선풍기로 가는 시간과 선풍기에서 에어컨으로 가는 시장, 에어컨에서 시스템 에어컨으로 가는 시장이 점점 주기가 짧아집니다. 저희는 시스템 에어컨보다 위의 시스템은 일반 중앙공조, 그 중앙공조보다 그 위에인 복사냉난방입니다. 아직 시장이 저희한테 오려면 보편화된 시장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분명히 그 시장은 옵니다.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래서 지금 2단계 위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선풍기 시장인데 다음 에어컨이 아닌 시스템 에어컨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선풍기 시장에서 시스템 에어컨 팔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좀 힘들긴 합니다. 너무 앞서가고 있긴 한데 이게 그만큼 가치는 있는 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왜 복사 냉난방이 더 쾌적하냐면요. 사람이 복사로 냉방, 난방을 그 열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축구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여기 앉으면요. 우리 장석환 과장님이 제가 바람을 이렇게 옆에서 불지 않아도 얘 운동하고 왔구나 느낍니다. 왜요? 제가 열기를 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몸에서 바람 부는 거 아니잖아요. 느껴요. 사람은 자기의 열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을 발산합니다. 36도짜리 복사체니까요. 그리고 겨울이 되잖아요. 더 많이 느껴요. 여름이 되면 외계 기온이 36도면 내가 그걸 이제 흡수해야 되는 그런 복사를 6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냉난방 환경도 복사가 60% 정도, 나머지 대류가 이 정도 되는 게 가장 좋다. 복사가 얼마큼 100%할 수도 없지만 돈만 많이 들고 아니에요. 사람이 60%니까 60% 내외의 부하를 복사가 가져가는 게 가장 쾌적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쾌적에 따라 가장 많은 비용을 시간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에너지 하는 사람이니까 에너지 하는 것도 사실 얘기를 해봐야죠. 풀 PT에서는 이 하나하나 아이템이 다 한 장 한 장 PT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열 반송 동력비라고 하는데요. 이건 팬과 펌프의 동력을 얘기합니다.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을 빌딩을 계획하면 팬과 그 펌프의 동력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해요. 그걸 100%라고 합니다. 그러면 냉난방을 하기 위한 그 팬 동력과 그 펌프 동력이 얼마큼 들어가냐? 약 37.5%, 거의 한 40%죠. 건축물의 40%의 전기를 냉난방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복사 냉난방으로 계획을 하면